넘겨보시면은 사이드 밴드 동작이 있는데 그것부터 오늘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보통은 필라테스 조금 경험해 보시고 하면 가장 먼저 접해보시는 동작이 되거나 아니면 필라테스 자체를 좀 오래 배워보신 회원님들이라면은 이 동작은 안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개로 이 동작은 모든 회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동작 중에 하나이고 필라테스를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미 필라테스 배운 지가 꽤 되었다 하면은 발을 안으로 들어와 볼게요 했을 때부터 이미 혼자서 세팅을 다 맞추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회원님들께서 너무 익숙하게 접하던 동작이다 보니까 강사마다의 퀄리티를 좀 크게 느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에서 회원들이 이 동작 자체는 근데 별로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동작을 내가 얼마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베리에이션 동작을 얼마나 잘 쌓고 또는 이제 뭐 시퀀스의 빌드업을 얼마나 좀 잘 쌓느냐에 따라서 회원님들이 좀 재밌게 느끼실 수도 있고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이 강사님이 조금 실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조금 구분을 해내실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라서 그런 거 위주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바디를 연 선생님이 해주시고 나중에 발 그 트리 동작 선생님이 해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네. 뒷모습 보고 하는 게 조금 괜찮아서 이렇게 거울 보고 삽시다. 좋아요. 처음에 여기 위에서 세팅을 하실 때는요. 골반을 먼저 기대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골반을 이렇게 왼쪽 시트에다가 기대 볼게요.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시트의 중앙에 저희 회원님의 골반대가 얹어져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발을 이제부터 얹으셔야지 될 텐데 저희는 본 동작으로 할 거니까 오른쪽 발을 저희가 뒤로 그리고 왼발을 앞으로 옮길 건데 첫 번째 사다리는 밑칸에다가 한 발을 올려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죠. 발바닥 다 얹어볼까? 이를 더 얹어요. 그대로 왼발을 얹어볼게요. 이렇게 얹어주시면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레더 방향에서 저희 회원님 발을 보면은요. 발과 발 사이에는 1cm 이상의 공간이 나와 있는 게 좋고요. 발의 너비가 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 사이 공간이 있어야 골반의 중심 잡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자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로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양쪽 골반의 높이가 비슷하게 나란한 게 좋고요. 간혹 가다가 저희 회원님의 골반에 회전 변형이 좀 있는 분들은 골반 자체가 뒤로 이렇게 좀 열려 있다거나 앞으로 오히려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세팅을 잡지 않고 동작을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분명 허리 아프다고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긴장감이 높아지지 않게 저희는 골반이 뒤나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딱 정면 나란하게 맞춰 놓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또 하나는 저희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양쪽 무릎도 마찬가지로 다 펴준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보셔야 될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릎이 만약에 접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하중 자체가 이 밑에 있는 하체로 자꾸 실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반의 정렬 면에서는 좋은 게 아니라서 양쪽 두 다리 무릎도 펴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자, 다리를 제가 지금은 오른다리가 뒤로 지금 놓여 있게끔 세팅을 바꿔놨는데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도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이 어느 한쪽으로 회전되지 않게끔 이 대둔근과 중둔근으로 이 골반의 변형을 조금 막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다리가 뒤로 위치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요. 자,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 지금 사이드밴드 동작 밑에 보시면 외내복사근 강화라고 저희가 지금 적혀져 있는데 그것처럼 저희가 복사근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다리를 뒤쪽으로 보냈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럼 원래 본 동작은 지금 쇄골 앞에다 이렇게 얹어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거지만 나중에 저희가 손을 머리 뒤쪽으로 얹어서 이게 원래는 본 동작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손을 가슴 앞쪽으로 크로스로 두신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동작은 이미 세팅하기를 척추의 가쪽 굽힘을 요구하는 동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이미 오른쪽 이 방향으로 척추가 가쪽 굽힘이 되어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맞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건데 그냥 몸이 사선이 될 때까지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갑시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 또는 뒤에서 봤을 때 코끝과 저희 배꼽 중앙 또는 이 밑에 있는 발 사이가 교차되는 지점까지 사선으로 일직선 방향까지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뒤에서 봤을 때 지금 예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옆구리, 왼 옆구리가 이렇게 지금 무너져 계시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세팅하기를 가쪽 굽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가쪽 굽힘 세팅이 풀리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생각하기를 처음에 세팅을 가쪽 굽힘으로 시작을 하시되 동작을 완성 동작까지 가지고 갔을 때에는 척추가 중립의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큐잉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옆구리 힘으로 올라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올 때 큐잉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조금 대표적인 큐잉 중에 하나는 밑으로 옆구리 다시 기울여 내려오실 때에는 이 옆구리 밑에 큰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을 뛰어넘는 것처럼 한번 옆으로 내려와 볼게요. 라는 큐잉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사선으로 먼저 내려갔을 때 옆구리의 라인을 잘록하게 만들어서 양 옆구리의 라인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큐잉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와서요. 우와, 여기 엄청 많이 힘들죠? 여기 엄청 아픈데. 맞죠? 자, 선생님 지금 보시면 여기 엉덩이 근육이 지금 힘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옆구리랑 여기, 맞죠? 여기. 이제 점점 팔을 들어 올리는 지점까지 갈 건데 갈 길이 멀어요. 여기서. 자, 근데 보통 구분등이 심하신 분들 있죠. 구분등이 좀 과하게 심하신 분들 또는 이 척추의 외내복사근 사용을 잘 못하신 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등이 뒤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등 먼저 펴고 가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세팅을 처음에 하기로는 등을 계속 펴고 있을 거고요. 자, 어느 정도는 등 뒤쪽에서 힘을 딱 가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저희 본 동작 바로 갈 거니까 손을 바로 머리 뒤통수 뒤에다가 얹어볼게요. 맞아요. 그래서 멈추고 지금 이미 가쪽 굽힘 상태에서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고요. 왼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상태 기울여 내려가 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척추가 중립의 위치까지 가는 게 맞고요. 여기 있는 오른쪽 옆구리 라인이 아까 했을 때보다 이 팔이 좀 더 들어 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신장이 되는 방향이 될 거예요. 다시 올라올 때는 오른쪽에 있는 외내복사근 힘으로 다시 상체 세워서 올라오는 거. 자, 다시 가볼 건데 왼쪽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척추를 중립의 위치까지 데리고 가볼게요. 간혹 가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등이 내 허리 라인보다 뒤로 제껴져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동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허리 부담감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쪽에 있는 복부의 힘을 같이 사용을 하셔서 여기에 측면에 있는 복사근 힘으로 올라가 볼게요. 숨 쉴게요. 내쉬고 내쉬었어. 좋아요. 자, 지금 더 보시면 무릎이 접혀져 있다, 맞죠? 펴주세요. 뒤꿈치를 붙이세요. 그렇죠. 자, 붙이고 가셔야지 되고. 자, 다시 가볼게요. 외내복사근을 지금은 그럼 버티는 정도의 힘을 써서 그죠? 버티셔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갈게요. 자, 멈춤. 자, 여기서 유지만 한번 합시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사근의 힘을 올려서 가쪽 굽힘 동작으로 가기까지의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올라올 때 가쪽 굽힘 동작을 사용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무릎을 접어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비중이 옆구리보다는 이 밑에 있는 중부에서 버티는 게 조금 커져 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리로 밀어주시되 이 미는 힘은 중부에서 버틸 수 있게끔 고정을 시켜서 측면에 있는 저희 이 외내복사근의 힘을 사용하셔서 이 상태에서 척추의 가쪽 굽힘을 유도하셔야 돼요. 자, 그대로 본 동작 해보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할 건데 선생님 자꾸 무릎이 접혀서 3개만 더 도전을 해봅시다. 왼쪽으로 다시 내려갈 건데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가봅시다. 다시 올라오실 때 다리의 정렬에다가 집중해 주시는 게 좋고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가봅시다. 기울였을 때 멈춰주시고 그대로 올라오는 거. 좋아요. 자, 그대로 3번째 가볼게요. 확실히 아까 저의 손 가슴 앞쪽에 두고 했을 때보다는 지금 더 정렬을 잡기가 까다로운 상태가 맞고요.
멈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외내복사근이 조금 더 신장이 될 수 있게끔 팔을 그러면 머리 위로 만세까지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베리에이션 동작이 되겠죠. 자, 팔이 머리 위로 들어 올려졌을 때는 이 외내복사근이 더 신장이 되고 광배근도 늘어나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상태. 다시 그대로 올라가 볼게요. 양팔 한번 내려봅시다. 자, 그러면 손이 몸에서 멀어질수록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고 당연히 이 외내복사근의 힘이 조금 더 요구되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손에 어떤 도구를 쥐고 만세 방향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가 더 많이 높은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 동작에서는 그러면 척추의 가쪽 굽힘 동작이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예루 선생님처럼 무릎이 접힌다거나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크로스 주세요. 얘네 가쪽 굽힘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이 상체가 이렇게 세팅을 하게 바뀌게 돼요. 동작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양쪽 어깨 높이가 비슷해질 수 있게끔 여기에서 가쪽 굽힘의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과하게 만들어내는 경우에 큐잉 중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큐잉 중에 하나가 그냥 옆구리를 구겨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저희 그 스트레이트 백 할 때처럼 척추를 일롱게이션 시키는 느낌을 사용을 하셔서 양쪽 어깨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서 여기까지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팔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내려볼까요? 내려주시면 돼요. 진짜 힘들다. 쉽지가 않지요? 자, 저는 근육 면에서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골반이 앞뒤로 회전을 되는 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일부러 왼쪽 다리가 뒤에, 오른 다리가 그러니까 그 올라왔을 때 레더 방향과 가까운 다리를 뒤로 뒀고요. 이 시트에 붙어 있는 다리를 앞으로 뒀거든요. 이게 원래 정석이라고 하는 포지션인데 그럼 여기에서는 약간의 둔부 힘으로 골반의 변형을 막아주셔야지 될 텐데 근데 원래가 좀 체형 자체가 골반이 좀 틀어져 계신 분이면 이렇게 했을 때 중심 잡기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발의 위치를 바꿔주셔서 이렇게 반대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골반이 너무 정렬이 무너지는 거. 그쵸. 너무 맞아요. 불균형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면 반대로 바꿔서 사용해 보시면 좀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근육 사용 면에서 보면 좋은 포지션은 아니죠. 외내복사근을 신장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니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래 저희 본동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발 세팅을 두고 했을 때에 지금 제 기준 왼쪽에 있는 이 골반이 뒤로 좀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외내복사근이 조금 더 신장이 되어 있는 방향이 될 거고 반대로 이렇게 발의 방향을 바꾸면 이 골반이 조금 더 앞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외내복사근이 조금 더 단축이 되어 있는 패턴인 거라서 이거는 회원님의 이 척추나 골반의 회전 변형에 따라서 편한 방향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이 동작에서 얻고 가야 되는 효과는 외내복사근의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 이런 방법이니까 웬만하면 이 자세에서 세팅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여기서 너무 중심 잡기를 어려워하신다면 그때 세팅을 바꿔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들 큐잉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건데 여기 위에 올라서서 선생님께 골반 여기다 기댈 거고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도 발 여기 얹어보세요 하면은 요렇게 발을 올라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 이 골반 한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요렇게 발을 올리셔야 안전하다고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좀 허리에 어떤 좀 디스크라든지 불편감이 원래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발 먼저 올리고 골반을 얹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본 동작은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가쪽 굽힘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고 중립까지 가는 게
운동장이고요. 여기서부터 또 다시 선택이 되는데 가축 굽힘에서 나는 더 가고 싶은데요 하시면 여기 이 상태에서 중립까지 저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중립인 상태의 기준 반대쪽 바닥 방향으로 가축 굽힘을 더 많이 만들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세팅을 하기를 가축 굽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만큼 바닥으로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가는 거 안 되고 가축 굽힘이 되는 지점까지 가야 이 동작을 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이쪽으로 가축 굽힘까지 가면 중립까지 오는 게 그러면 한 세트가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립까지만 갈지 중립에서 더 가서 반대 가축 굽힘을 만들어낼지는 선생님들 시퀀스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고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웨네복삭은 이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원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같이 조금 정렬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간혹 가다가 지금 보시면 웨네복사근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몸통의 회전 변형이 좀 큰 분들 있죠. 앞에서 저희 왜 트위스트 동작이나 이런 거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몸통이 한쪽으로 원래가 좀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분들, 상체 정렬이 좀 맞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이드 밴드 동작에서도 중립까지 내려갈 때 상체를 바닥으로 돌리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허리 뒤쪽에 있는 기립근이라든지 저희 그 허리 네모근 있죠? 걔네의 긴장도가 너무 높아져서 뒤에 있는 허리가 불편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드 밴드 동작을 보실 때에는 저희가 갖고 가는 그 기준보다 몸이 돌아가는 거, 골반이 돌아가는 거, 무릎이 접히는 거 이런 보상작용들을 막아주셔야 돼요. 사실 동작 자체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가축 굽힘에서 중립까지 그냥 가는 건데 몸통이 돌아가는 거, 골반이 돌아가는 거, 무릎이 접히는 거 요런 좀 보상작용을 잘 얼마나 막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세팅을 많이 바꿔갈 수 있어요. 아까 예원 선생님 보실 때도 동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옆구리 자극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에서 회원님이 할만한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통은 난이도가 이게 항상 높게 다리 뒤에 이 방향으로 봤을 때 뒤에 다리 발목 정강이가 엄청 아팠어. 정강이가요. 약간 다리 정강이부터 그래서 무릎이 굽혔어. 무릎 그래서 굽힌 거예요? 힘들게 하지만 그쵸. 뒤꿈치로 사다리 레더를 밀어주셔야 돼요. 미네님을 조금 더 잘 써주시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좀 꽤 있던 동작이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세팅을 또 한번 하실 때에 이렇게 저희가 세팅하고 저희가 동작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근육면에서 다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가쪽 굽힘 된 상태에서는 여기에 있는 웨네복사근이 거의 이제 단축의 패턴이 되겠죠. 그러면 중립까지 가실 때는 얘가 신장의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이때부터는 여기 근육이 등척성의 수축으로 운동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올라왔을 때는 단축의 방향으로 강화시킬 수 있게끔. 그럼 여기 근육은 반대겠죠. 가축 굽힘으로 올라오면 여기 근육은 이완이 되는, 신장이 되는 느낌을 사용하셔서 버티셔야 되고 내려와서 중립으로 왔을 때에는 이 근육이 계속 여전히 신장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상체를 내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중립으로 가지 못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옆구리 라인을 띄우면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큐잉 해주셔야 돼요. 이 큐잉 잡는 게 꽤 어렵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소도구의 위치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난이도가 꽤 있어서 그 두 분 다 그렇잖아요. 흔히 페이스에 좀 말리시는 분들이잖아요. 말리지 마세요. 절대 그 흔히 페이스에 말리지 마시고 이 좀 빌드업을 잘 쌓아보셔가지고 자 원래가 힘든 동작이 맞고 여기까지 해보시는 거를 이제 회원님들께 지도를 잘 해드려야 된다는 부분.
동작 몇 개는 하나요? 요 동작은 8개 정도는 다 기본으로 하고요. 보통 8번만 왔다 갔다 하진 않고 더 동작 그 베리에이션 동작을 여러 개 쌓아서 세트로 좀 여러 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처음에 기본으로 그냥 중립까지 갔다가 뭐 소도구 잡고 몇 개 더 했다 이런 식으로 시퀀스 개수가 좀 하다 보면 개수가 좀 늘어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다른 운동과는 조금 다르게 이 왼이복사근의 자극이 좀 큰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고 나서 이 초보자인 회원님들은 근육통을 좀 크게 느끼세요. 그런 거는 근데 운동 잘하는 거니까 괜찮죠. 난이도 조절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이 상태에서 난이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사실 너무 쉽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이렇게 가슴 옆에 크로스로 두고 하는 게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 뒤쪽으로 양쪽 손바닥을 올리면 지금부터는 사실 날개뼈에서도 상방회전을 좀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 위팔뼈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니까 광배근과 이 외내복사근의 신장을 좀 더 요구하는 동작이 되고요. 여기서 만세 방향까지 간다는 거는 이 상태에서 신장을 시켰던 근육들을 더 많이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라서 만세로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발의 위치인데요. 레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베리에이션 동작이 정말 많은데요. 으이씨. 가요? 아이, 왠지 생각할 거예요. 정말 많은데 좀 다운그레이드를 사용하는 것부터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마침역에 유니볼이 있네요. 먼저 거울 보고 그렇죠. 자, 골반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세팅하기를 양쪽 발의 뒤꿈치, 힐 부분으로 레더를 계속해서 밀어주셔야지 되고요. 이 미는 힘을 잘 써주셔야 골반에서의 회전 변형이 없어질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처음에 가정을 시켜볼게요. 이 척추의 중립 위치까지 가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손을 먼저 일단 가서 크로스 골반 밑에다가 저는 미니볼을 먼저 끼워놓고 미니볼에 맞춰서 그대로 한번 상체 내려옵시다. 그러면 중립을 인지하기 어려운 분들도 이 미니볼에 맞춰서 내려오시게 되면은 척추의 중립 위치까지 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다시 그대로 상체를 끌어올려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그럼 방법이 사실 정말 다양한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미니볼 한번 빼고 업그레이드까지 한번 가볼 거거든요. 이 왼쪽 발을 사다리의 중간에다 레더 중간에다가 한번 발 디뎌볼게요. 그럼 이 오른쪽 발은요 여기 하나 두 번째 칸에다 얹어볼게요. 맞아요. 왼쪽 발 조금만 더 뒤로 가요. 그렇죠. 자, 이 상태로 그러면은 이 발을 밖으로 약간 더 열어서 양반 다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해볼게요. 자, 이거는 업그레이드 방법 중에 하나가 맞죠. 그래서 한 칸 위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발의 세팅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난이도 높일 수 있는데 손 내보세요. 자, 원래라면 이 동작에서 손 머리 터치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이 상태로 가볼게요. 자, 그대로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여서 마찬가지로 중립의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게 맞고요. 여기에 있는 옆구리 라인 조금 더 힘을 써주셔야 되는 거. 다시 그대로 제자리까지 한번 올라와 볼게요. 이렇게 다시 가볼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멈춰주시고 요만큼 그대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좋아요. 자, 하나 더 가봅시다. 이 상태 멈춤. 좋아요. 자,
자, 민지 선생님도 보면은 옆에서 보면 몸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좀 큰데 이 회전되는 패턴을 조금은 막아서 그대로 복사근의 힘을 사용해서 올라옵시다. 발 한번 내려볼까요? 한두 발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힘을 못 디디니까. 그쵸? 자, 발의 위치 다시 한번 처음처럼 세팅을 바꿔볼 거고요. 이게 지금 보면 척추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축구품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동작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때 경추, 흉추, 요추를 나눠서 구분을 조금 나눠가지고 동작을 많이 알려드리는 편인데 머리 요거는 조금 힘들어요. 저희 근막경선해부학 그때 들었잖아요. 그거 외측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천천히 여기 중립에서 시작을 할 건데 처음에 경추부터 바닥 저기 방향으로 가쪽 굽힘 시켜봅시다. 경추. 그렇죠. 그 다음 흉추니까 이 갈비뼈 있는 라인을 더 늘려요. 이게 여기 라인으로 그러면 가쪽 굽힘 여기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요추까지 신장을 시켜서 더 내려갑시다. 더 내려가요. 더. 이거 팔 떼세요. 자, 오면은 이미 저희가 아까 세팅하기로 했던 가쪽 굽힘 포지션까지 갔죠. 올라올 때 경추부터 올라올게요. 그 다음 흉추 끌어내리고 요추를 가쪽 굽힘으로 만들어서 요렇게 도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의 가쪽 굽힘의 움직임을 최대로 가지고 가는 포지션이 될 거고요. 자, 한 번 더 갈 거예요. 경추부터 갑시다. 경추. 자, 흉추를 가쪽 굽힘을 시켜서 자, 요추까지 더 갈 거고요. 자, 옆구리 신장이 됐다 하면은 경추부터 다시. 그렇죠. 맞아요. 끝까지 오는 거. 맞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라면 이 동작이 끊김이 없어야지 돼서 지금은 조금 구분 끊겨 있는 느낌이잖아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게 가세요. 웨이브 하는 것처럼 하세요. 끝까지 가야 돼요, 대신에. 자, 올라올게요. 경추, 흉추, 요추 순서로 끝까지. 자, 더 부드럽게 가볼까요?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진짜 웨이브 하는 것처럼. 그치, 거기서 머리부터. 그렇지. 이렇게 조금 부드러워졌다 맞죠? 이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반대로 패턴을 바꿀 건데 머리부터 말고 난이도가 조금 높아져요. 허리부터 갈 거예요. 요추를 먼저, 그 다음 흉추, 그 다음 경추를 가쪽 굽힘으로 갔을 때 최대로의 내복삭은 늘어났고요. 올라올 때 여기부터 올라옵시다. 그렇죠. 좋아요. 아까보단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빠졌다 맞죠? 요것도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셔야 되는데 다시 갑시다. 허리부터 그대로 오른 옆구리 늘어뜨려서 올라갈 때 그대로 맞습니다. 이만큼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허리부터 신장을 시켜서 늘리고 여기부터 올라오셔야 돼요. 부드럽게 가쪽 굽힘 도착하기. 자, 이 동작은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라서 개수가 사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동작이 되겠죠. 팔 한번 내려볼게요.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간혹 필라테스 하면은 옆구리 잘록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그 상담 오시는 회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 동작에서 신장으로 버티는 거 있죠. 그 버티는 시간이 조금 늘어날수록 옆구리가 좀 더 잘록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질문이 있나요? 방금은 다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맞아요. 다리 그 미니볼 끼고 했던 거 빼고는 다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자, 연습해보고 자, 저희 요거를 다운그레이드 다양한 방법까지 한번 찾아볼게요.